팀의 수석 다이아몬드 스포츠님 장혜선 스포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메이 비전에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인데 뭐 이제 사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게 뭐 쉽겠습니까? 그렇지? 자, 우리 두 분은 아는 얼굴이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도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계셨고, 자 오늘은 이제 장편은 몇 개 없어요. 제가 오늘은 PPT 많이 준비 안 하고 좀 말을 많이 하려고 장편은 몇 개 준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 크로아티아 이게 언제죠? 한참 된 것 같네. 작년이었나요? 아니 올해 2월인 거 아니었어요? 2월? 아, 1월이구나. 올해 겨울이었네요. 1월인가 2월인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저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거고. 아메이를 아세요? 네. 소비자. 소비자. 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저희 남편과 저와 같이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아메이 사업가고요.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뭐 두 분은 아시고 모르시니까 저희는 전직 교사입니다. 교사 출신 부부 다. 그래서 저희 둘이 서클 CC로 만났어요. 현지 씨 모르셨나? 대학교 서클 CC. 여기 수학교육과 저 국어교육과. 어떻게 서클? 운동권 서클. 운동권 서클. 86학번, 85학번 이렇게 만나서 운동권 서클에서 만나가지고 학생운동 4년을 열심히 하고, 예, 제가 또 그 나름 또 국가에서 유주인물, 저 유주인물, 여기는 뒤에 전략가, 전략 분석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클 CC로 만나가지고 대학교 거의 졸업할 쯤에 연애했어요. 대학교 때는 서로가 싫어했어요. 저 이 사람 싫어하고 이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고 성향이 너무 달라. 같이 뭐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은, 예, 저는 뭐 공부도 하지만 저는 주로 행동파, 여기는 전략파. 이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서클 선배였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연애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대학교 때 알았던 것부터 시작하면 꽤 그래도 오랫동안 알았죠. 졸업하고서 결혼을 이제 했죠. 하고서 이제 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있었고 저희 남편은 이제 수학교사로 있었는데 사립학교 수학교사 다 하다가 저희 남편이 30대 때 무슨 선전포고를 하냐면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 당시에는 대안학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안학교만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 아니야? 맞아.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같은 이런 대안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여기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부모님을 지금 25년째 같이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자기가 대안학교 하겠다고 지방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고 아이들이 어렸고 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되게 가난해요. 이 사람이 달동네 출신이에요. 요즘에 달동네 하면 애들이 달동네 무슨 동네야 이러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응암동에 가면 응암시장 위에 꼭대기에 달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 달동네를 한참 버스 타고 올라가면은 집이 또 본인 집이 아니에요. 전세. 그래서 집을 문 열고 들어가면 저 뒷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반지하. 거기에 4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 사람하고 여동생하고 부모님하고 정말 여동생하고 방에서 커튼 치고서 나눠서 잘 정도로 진짜 극도로 극빈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선배로서 이제 집에 같이 놀러 가고 그러면은 그냥 되게 순수했고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되게 노을이 예쁘다 이렇게 달동네니까 해가 질 때가 예쁘잖아요. 어머니 참 이러시잖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되게 예쁘다. 막 이래 그때 뭐 좋아하는 감정도 아니었고. 근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극도로 반대한 거죠. 저희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또 한량이세요. 나름 한량이셔가지고 근데 제가 거짓으로 그 엄마를 속여가지고 결혼한 거야. 건설업 하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되게 가난한 집 출신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그냥 돈이 뭐가 중요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 그냥 저 교사 할 거고 여기도 교사 할 거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때 나중에 제가 제 머리를 뜯었죠. 이거는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너무 반대 결혼을 해서 정말 가난한.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그 2,500만 원 이 사람이 이제 전셋집을 했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또 거기서 1,300만 원 홀라당 또 해드셨어요. 우리 결혼 자금을 방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700만 원 가지고 장가 왔어요. 나머지 돈은 제가 학교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정말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이게 정말 반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싸매고 누우셔가지고 그냥 같은 대학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도 스카이 중에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딸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하게 여교사 딸인데 얘 같은 대학 나왔어. 졸업하고 나는 바로 교사시험 또 국가시험 봐서 패스했어. 얘는 백수야. 군대 제대인데 백수야.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무 반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농담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30대 때 정말 대출 끌어안아가지고 김포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해요. 원래는 김포전에 제가 결혼하고서 2년 동안 아이를 안 가졌어요. 돈을 모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암동에서 2,500만 원짜리 2층 그 정말 11평짜리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가 워커힐이었거든요. 워커힐 밑에 학교였고 집은 은평구니까 출퇴근을 하면 거의 1시간 반씩 막 운전하고 가야 돼.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치동에 과외가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때 원래 불법이에요, 교사가 하면. 그런데 이제 지인이 너무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거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됐어요. 정말 불법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왕창 벌었어요, 제가. 왕창 벌어가지고 2년 동안 해서 대치동에 아파트를 사요. 예. 그 아파트를 홀라당 팔아서 문제인 거지. 그걸 지금 안 팔았으면 지금 우리 집보다 비싸요, 그게 지금. 그래서 대치동에 아파트를 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파트를 샀는데 큰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전치태반이어서 되게 위험했어요. 그래서 3년을 휴직하면서 또 돈을 홀라당 까먹어요. 이제 모았던 것을. 그러니까 어떤 변수라는 건 참 인생에서 언제 올지 모르고 저는 그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파트가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팔았어요. 팔고서 다시 저 화정으로 이사를 가요. 일산 옆에.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김포로 들어갈 때 아파트 30평대를 샀는데 70%를 대출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대안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시부모님 모시고 내가 살고 지금 대출금 갚기도 바쁜데 일반 사립학교에서 250만 원 월급 받다가 대안학교 60만 원 받고 가는 거예요. 대안학교가 봉사 수준이에요. 한빛학교라고 담양했어요. 거길 간다고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이혼을 해마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우울증도 오고 글쎄 이제 30대 때 25살에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이제 좀 지친 거죠 제가. 뭐 또 저희 집안에 묘한 가족사가 있어요 시댁 쪽에. 이제 그랬는데 간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눈빛을 보면서 아 이거 반대했다가는 이 사람 평생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그때 가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2년 동안을 주말 부부를 제가 했어요. 60만 원 월급 받으면은 이게 부족해요. 뭐 집 한 채 저기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돈을 또 보태줘야 되거든요. 제 월급에서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삶 자체가 이게 뭐지? 라는 그 약간의 후회도 되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와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딱 걸리니까 좋아했던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구나라는 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능력도 있고 뭐든 못하겠어 이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버는 건 잔돈뿐이지 이게 정말 뭐 집값이나 뭘 감당할 게 안 되는 거죠. 그때 또 딸을 둘이 생겨서 또 이제 꼬물꼬물 애들이 어렸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 아메이가 왔어요 저는. 제가 아메이 18년이에요 18년이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그룹에서 9년 10년 가까이 했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8년이잖아요. 제가 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한 번 시작해서 다이아몬드에서 10년 다시 시작해서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아메이가 왔는데 첫 번째 아메이는 그냥 볼품 없이 왔어요. 이게 아메이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요. 제품으로 오는 아메이가 있고 사업으로 오는 아메이가 있고요. 사업도 성공자로 오는 아메이가 있고 그저 그런 사람한테 오는 아메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때 첫 아메이는 학교 음악 선생님한테 왔어요. 이 음악 선생님이 정말 저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부숙 전화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가봤더니 집들이가 아니고 뭐죠? 화이트보드 있고 아메이 설명회였더라고요. 저는 아메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집 학교여서 아메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암자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강서구에 등원중학교 다녔는데 그 앞에가 아메이 매장이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출근하고 다녔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집에 갔는데 그 설명하는데 그때
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갖고 와서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한참 있다가 이제 저 교회 선배님 부부, 제가 20대 때부터 알았던 부부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병호가 희선아 우리 집에 놀러와. 동부이촌동 사셨거든요. 그리고 남자분은 음악가세요. 그 이진권 감독이라고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총감독이시고 한국에 4개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민간 오케스트라의 총감독이세요. 되게 유명하시고 소피아 음대 종신 교수고 서울대 나오셨고 글로벌하게 다니면서 지휘하시는 분이고, 언니도 서울대 나오셔서 음대 나오셔가지고 피아노 레슨하고 정말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자산가요. 그 부부를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자부심일 정도로 제 인맥 중에는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부부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부부한테.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쉬고 있을 때 놀러 갔어요. 그 집으로 가는데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들으러 와 이렇게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갈 때 제가 느낌이 뭐 이상한, 오랜만에 와가지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음악 선생님이 암웨이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차를 타고 가면서 남편한테 형국이 언니가 암웨이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영호 리더님이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 누나가 뭐가 하셔서 암웨이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아유 암웨이 내가 아는 암웨이는 막 이런데. 그러고 갔는데 어때요? 싹 갔더니 거실에 화이트보드 있고 여기 한 부부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출판사 사장님 부부, 저희 부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는 그냥 부른 거예요. 오랜만에 부른 거고 그 출판사 사장님 부부로 후원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는 안 하고 제가 사업했어요. 제가 사업하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아메인데 저는 왜 했냐면 사실은 돈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솔직해지고 이제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삶이 막 이렇게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아이 딸 둘이 막 애들을 보니까 걔도 모성애가 강하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애들, 나는 살 수 있지만 애들의 뒷바라지를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들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어렸을 때 큰애 3년 동안 조기 교육을 했거든요. 진짜 걔 태어나서부터 제가 극성이어가지고요. 도트카드 있죠, 엄청 보여주고요. 카드랑 카드는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술관 엄청 다니고요. 명화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매일 그 깐난이를 안고서. 그래서 걔가 지금 디자인을 하나 봐요. 미술을 안 가르쳤는데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조기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기교육 다 필요 없다. 조기교육 연락이 하면 뭐해요. 걔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뒷바라지 해줄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어렸을 때 조기교육 해가지고 애 키워놓으면 뭐해요. 요구할 때 들어주죠. 할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교사들이 받는 연금과 같은 성격의 소득이 아메이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메이 개념을 얘기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게 꽂혔어요. 뭐지? 그분이 80명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오케스트라 감독이시거든요. 자기는 한 달에 정말 피가 마른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후원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이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오케스트라 부감독님이 전달한 거예요. 그걸 이분이 외국에 연주 나갈 때 책을 몇 개 가져갔다가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사업을 바로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GP 때 그리고 그 부인인 언니랑 더 친했거든요. 그 언니가 조인되자마자 저를 부른 거예요. 완전 초보자죠. 저희 스폰서님도. 그렇게 돼서 아메이를 제가 20분 설명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호기심을 딱 자극하면 그 호기심 때문에 내가 알아보다 보면 아메이는 괜찮은 일이니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잘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그렇게 돼서 제가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 맞는 말이야. 제가 18년 전에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50대 중반인 나는 학교에서 부장님이 됐겠죠. 부장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잘 나갔을 때예요. 교사로. 사람은 잘 나갔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후원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나가면 안 봐요. 안 봐요.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근데 정말 지속적으로 잘 나가는 분은 잘 나갈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더라. 이게 많은 성공학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저도 이제 1급 정비에서 저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에서 패스해서 성적이 좋으면 장학사나 교감교장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성적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공부밖에 한 게 없으니까 정말 그 성적을 그 제가 서울시 학교니까 거기서 국어 선생님 중에 제가 1등 했어요. 1등 해가지고 상금도 받고 상장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뭐 하면 그래도 들이파서 해요. 결과를 잘 내야 되니까. 아침마다 도서실 가가지고 정말 남들보다도 일찍 가서 도서실 가서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방학 때 2달에. 그렇게 집중했더니 어때요? 일반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막 답지 써가지고 외워요. 달달달달. 저는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냥 주가식을 제가 써가지고 다 통째로 외워버려요. 무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장학사로 바로 나가는 케이스였어요. 그때 아메이가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저도 거들떠도 안 봤는데 계속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다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메이 10년 후와 내가 학교에서 10년 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A4 용지를 딱 써놓고 거기다 썼어요. 학교 다녔을 때 10년 후 플러스 교감이 되거나 교정이 된다. 그럼 월급 얼마? 명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수입의 증가가 별로 없다. 부자가 되긴 힘들다. 아메이 사회 플러스 10년 후 완전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거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마이너스 지금 너무 피곤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했어요. 그래서 어느 걸로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아메이가 된 거죠. 아메이가 된 거죠. 피곤해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와 함께 병행.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안 되지만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금지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모르게 했죠. 어떻게 보면 몇 년을.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사들요 3D 업종이에요. 정말 자존감 들어. 나는 정말 내가 그때 나온 게 너무 잘했다. 와 최근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폭행한 거야. 학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나는 못 다녀요. 와 저 애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훈육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력은 일타 강사한테 다 뒤지고 온라인으로 일타 강사가 100억씩 벌어요. 이지영이. 선생님들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정말 착잡해요. 어쨌든 그런 거고. 자 이제 아메이는 돈 버는 일이니까 우리도 한번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다 알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중산층의 조건입니다. 자 월소득 7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 1인당에 1인가 혼자 벌었을 때 둘이 벌면은 1,4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겠죠. 상위 24%. 예,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가게에서. 자, 한 가구당. 자, 그 다음에 소비는 43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뭐 우리 소비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순자산은 9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상위 1%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예전에는 중산층 조건이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양극화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중산층도 옛날에 상류층 정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부동산은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집 8억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이외에 현금 자산이 9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4인 가구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죠? 과연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시나요? 우린 중산층이 아니에요. 당신 중산층이세요? 옛날에 나 중산층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닐걸요? 고개를 다 저을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서민도 아니고 인재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 인공지능 로봇이나 뭐 이런 애들이 우리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유발 하라리 말처럼 극빈층으로 가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잖아요. 99%가 무용계급 극빈층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섬찟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다녀서 제가 후원하잖아요. 어저께도 대전 갔다 오고 아침에는 신길동에서 후원하고 또 대구도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강원도, 동해도 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약간 사명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결과를 내보니까 아메이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아메이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편견을 갖고 있을까? 그게 너무 사실 안타까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린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세요. 1인당 직장인들 총 급여 분위별로 보면 국세청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0.1%가 이게 만 단위니까 이게 2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0.1%가 10억이에요. 0.1%가 10억. 그러니까 아주 뭐 대기업의 완전 소수 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5%가 뭡니까? 5% 이내가 1억 정도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5% 정도가 전부 다 1억 이상의 소득 연봉인 거예요.
5%입니다. 나머지 95% 보세요. 95%다 이렇게 8천이에요. 8천. 연봉 8천. 그것도 10%입니다. 내가 연봉 8천에다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15%, 6,950, 15%. 저희 딸이 큰 딸이 디자이너인데 비혼이에요. 얘는 결혼 안 한대.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커리어 잘 쌓아서 지금 신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신세계에 들어간 지 3년이 안 됐는데 6천만 원 후반이에요. 연봉이.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굳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결혼해서 한 명 낳을 때마다 깎여. 이게 소득 수준이 그런 현실이거든요. 여기 다 우린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경제는 되게 지금 좋아요. 호황이에요, 여러분. 한국 선진국이잖아요. 경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우냐? 우리 지금 가게는 어렵잖아요. 뭐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요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식 보세요. 주식 보시면 2,8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2,000 아니구나 2,600 얼마죠? 그럼 700 안 됐죠, 그죠? 제가 좀 관심 있습니다 주식에. 그래가지고 올 하반기 2,800까지 됐는데요. 코스닥은 900 지금 됐나? 막 이래요. 그리고 예전에 듣도 보지 못한 기업들이 지금 뭐 주가가 고공행진이에요. 특히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 있죠? 미국의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인데 1조 달러 돌파한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이. 여기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탑재하는 특수 기술의 90%를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업체들도 어때요? 거기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저도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투자했거든요. 그죠? 알아요. 네. 투자도 여러분 작은 돈 투자해보자 크게 수익 안 나요. 그래도 몇 억 원 투자해야 수익이 있는 거지. 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상한가 한번 쳐봤자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돈이지만 지금은 돈 많은 자산가들이 큰 돈을 버는 시대예요. 정보도 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일로 갈 거냐는 거예요. 5% 이내로. 갈 수 있다라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없었기 때문에 찾았던 거죠. 찾았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으로 제가 개인 사업자지만 아메이 사업으로 제 소득을 보니까 그래도 저 1% 안에 들어가요. 제 소득을 보니까. 그래서 바로 1%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 액수를 보면 내가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150만 원 나와요. 대박 아닙니까? 나 뭔 세금을 이렇게 내가 무슨 나 병원도 안 가는데 심지어 이번에 저 검진은요 제가 보험 안 되는 거 했어요. 풀로 다 하니까 보험 안 돼요. MRI 같은 거는 쓰지도 않아요. 어쨌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그 아메이로 인해서 저는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메이 얘기해 봅시다. 신문에 나온 거죠. 제발 아메이에 대한 이 가면을 좀 벗고 보자 하는 거죠. 자, 어떤 가면이 있을까요? 아메이에 대한 가면. 일단 아메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다단계 아니라고 하겠죠.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배우면 돼요, 사실은.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닌 건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단계 아닌 건 없어요. 다 다단계. 직장도 다단계죠. 다 아시죠? 그죠? 예, 상위 1%고 나머지 다 직원들이 상위 1%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는 피해를 주거나 뭐 금전적인 손실이 있거나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막 이런 것들이 다단계잖아요. 아메는 그런 일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과거에 아마 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 주변에 저 요즘에 진짜 많이 만나요. 32년 아메가 되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다 접했어요. 어저께도 아침에 만났어요. 그분은 아메이 사업을 3년을 했어요. 타그룹에서 제가 그룹은 들으니까 알아요. 그 그룹의 성격이 저는 그룹 들으면 알거든요. 그 그룹의 특색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리 미팅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그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핀 성장, 우리 이제 핀이라고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충분한 어떤 확신도 들기 전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하기 전에 막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다가 지쳐서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세일 그죠? 판매를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 팀에서 3년을 하다가 이분은 남의 제품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질린 것도 있지만 좋은지도 몰라요. 아무리 질렸어도 제품 좋으면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하시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늘 우리 팀에는 그러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정하자. 그리고 그 이유를 정했다면 3년은 해야 된다 무조건. 어떤 일이나 3년 하기 전에 얘기하면 안 돼. 직장도 3년은 해야 실무를 익히고 그죠?
자영업도 3년은 해야 사장님으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아메를 3년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도 3년은 했지만 초기에 1년은 미팅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해볼까 했더니 이제 막 성장하라고 막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많아요, 요즘에.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메이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메이를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3년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빨리 됐죠. 빨리 되고 다이아몬드를 계속 유지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알려줬던 스폰서님은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사업을 초기에 이분도 시작하자마자 저를 후원했기 때문에 현장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저희 첫 번째 스폰서님은 뭐냐면 능력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변에 다 부자들이고요. 이분이 소피아인데 종신교세고 막 이렇게 감독님이니까 그냥 너 와서 들어 그럼 들어요. 인맥도 너무 많으시고요. 제품도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청정이 집으로 간다 결제해 그럼 결제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빠른 기간에 수석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어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복제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메 사업은 복제 마케팅인데, 그래서 그 스폰서님이 사업을 못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이것은 누구나 다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복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업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내 파트너들을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성장시킬 수가 없다. 이건 복제 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의 그룹으로 옮긴 겁니다. 시너스트로 사실은. 예, 그런 어제 더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등등의 했다가도 그만둔 사람들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저는 그만두지 않잖아요. 에머럴드였다 그만둔 분들 다 이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하다 그만둔 이유 너무 잘 알고요. 사업을 잘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어때요? 3, 4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딱 안정이 되도록 정말 많이 얘기 드리는 거야. 근데 제가 기준으로 내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일처럼 하자 해요, 저는. 일처럼 하자 합니다. 왜냐면 이건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요. 일처럼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알바를 하더라도 일처럼 성실하게 해야 되고, 알바도 알바의 자세와 조건이 있어요. 알바도. 그쵸? 그런데 아메이 사업도 아메이 사업의 자세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추지 않고 했을 때는 그렇게 벌 수 없어요. 저는 아예 그걸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어쨌든 그러한 아메이에 대한 많은 분들의 선입견, 내 경험에서 나온 선입견이던 들어서 생기는 선입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 인생 5년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희망찬가 깝깝한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우리 지금 뭐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여행도 해외여행 갈 거 국내 여행 가는 거고, 그죠? TV 뭐 70인치 좋은 거 사느니 작은 거 쓰는 거 이런 거는 있겠지만 아쉬움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뭐 먹을 게 없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풍족해요.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 거지 절대적인 빈곤은 없어요. 근데 5년으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에 내 직장이 그대로 보존이 될까? 노예요. 그거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뉴스 보셔야 돼요. TV 보셔야 돼요. 5년 후가 되면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들이 엄청 많이 활동합니다. 지금도 막 앵커들 많이 하잖아요. 모델도 로봇들이 하잖아요. 그 기술이 발전할 거고, 지금 챗 GPT 보세요. 여러분 다 알죠?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해요. 이게 챗봇인데 지금은 네이버는 검색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얘는 아니에요. 그냥 검색하면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놀랍더라. 일단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 감소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어떤 일을 하던. 교사도 불안해요. 교사도요, 선생님 대체합니다. 이제 수학 선생님 애들 교사들 짜증내잖아요. 그죠? AI 교사는 짜증 안 내요. 똑같은 톤으로. 그죠? 저는 저희 집에 로봇 요리하는 로봇 나오면 살 거예요. 근데 비싸겠죠. 돈 있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년 후를 뭐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병이 걸려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검사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 부부들이 600만 원 들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번 받았어요. 한 번은 받자고 그래가지고 MRI도 다 하고 다 받았어요. 비싸더라고요. 차병원에서 받았는데 정말 별거 다 나와요. 뭐 자율신경계 이 조절까지 다 나오고 스트레스 지수까지 다 나와요. 건강이라는 것은 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균형이 무너지면 아까 푸코어 균형처럼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게 질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스캔하는데 드는 비용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병을 미리 알면은 괜찮아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병과 함께. 그러면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후에. 세상은 좋아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면 너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 얘기하는 건 아메이 사업이 힘들든 안 힘들든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요. 직장 힘들다고 하는 분 직장 안 다녀보는 분들이에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가게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좋은 사업을 만났는데 이거를 정말 배우면 되는데 그리고 스폰서가 코칭을 해주잖아요. 저희 팀도 제가 다 코칭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하는 건 덜 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덜 급함의 정도다. 저는 좀 급했어요. 저는 좀 급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서 제가 5년 후를 목표를 잡았어요. 5년 후에 나는 다이아몬드로 목표를 잡자 하고 부업으로 했지만 직장과 시간은 작았어요. 직장보다. 직장은 8시간 근무잖아요. 아메이 하루에 직장 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직장과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다이아몬드가 됐죠.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덜 투자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5년에 파운더스 PT 에메랄드는 되던데요. 오소리돈 됐잖아요. 그죠? 오소리돈 전업으로 안 하셨어요. 부업으로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4년 차죠. 4년 차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지금 연봉 1억입니다. 혼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팀으로 한 거야. 저희 팀. 저와 함께. 그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도 믿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는데 믿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년 후 빨리 준비하시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메이는 뭐 아시겠지만 광고 유통비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얘도 뭐 소비자니까 아시겠죠? 어차피 대기업이 가져가는 광고 유통비를 아메이는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메이가 주겠다는 광고 유통은 35%죠. 그래서 작년에 우린 4천억을 나눠 가졌어요. 4천억. 4천억을 노력에 따라서 가져가라는 건데 욕심을 내자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욕심 좀 내세요. 욕심 내세요. 이거는 자영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원번호가 있잖아요. 회원번호 그거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 여러분 자영업 번호예요. 상점 번호라고요. 여러분 가게 연 거예요. 내가 가게를 온라인에 열은 거예요. 열었는데 내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아메집은 되게 좋잖아요. 이 생필품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주변 사람들은 못 사요. 사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보거나 회원 가입해야 돼. 그럼 추천인이 있어야 되죠. 내가 추천인을 해줘야 돼. 여러분 누구나 아메이 소비자니까 이거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그 무료 가입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엄청난 판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영 사업이에요. 아메이 사업의 매력적인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미래 시대에 내 사업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내 사업이 있어야 잘 살아요. 개인 사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영업해요. 직장인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할 만한 돈이 있으세요? 아이템 있으세요? 기술력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창업자는 그걸 준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하세요 하고 사업을 준 거라고요. 누구나 다 번호가 있으니까 그냥 쉬운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했어요. 이거 내 거다. 내 상점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는 상점을 열어요. 상점을 열고 여러분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청소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점문 열고 청소하잖아요. 손님 맞이하려고. 온라인에 있을 뿐이에요. 온라인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 아침마다 상점 열어야죠. 내 상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신제품은 뭐가 있나? 본사가 다 해주잖아요. 프로모션부터.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인드가 달라요. 이 매장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로스맵에 들어가면 거기에 나의 모든 고객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매장이 어디 있어요? 내 상점의 모든 고객을 본사에서 관리를 해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참 사업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 마케팅, 이 사업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임하는 자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1년에 아메 매출액 중에서 35%는 우리한테 주잖아요. 작년에 4천억을 줬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발표할게요. 35%가 38%로 뛰어요. 이제 본사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38%로 뛰어요. 법 개정 됐나 봐요, 지금. 여러분 38%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업자가 막 급격히 늘지 않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사업자는 1998년도에 회원수 100만 명.
2023년 110만 명. 23년 동안 10만 명 늘었어요. 그죠? 그때 사업자 한 2만 명이었겠죠. 지금 사업자 3만 5천 명이에요. 23년 동안 15,000명 늘었어요. 자, 그러면 5년 후에 사업자가 막 2배로 늘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대로 유지입니다. 지금 사업자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비비 이상. 100만 명의 회원 중에서 70만 명은 소비자고요. 그죠? 70만 명, 100만 명에서 97만은 거의 소비자이거나 캐시백도 못 받거나 캐시백을 받거나 10만 원 받거나 이런 분들이고요. 비비 이상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아메가 다 끝나서 시작도 안 한 거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메이 전성기예요. 이제 38% 늘어나면요. 우리 보너스가 엄청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파운더스 에멀드 1억이죠? 1억 5천 돼요. 다이아몬드 1억 5천이 이제 2억 됩니다. 이제. 왜? 어차피 사업자는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한테 추가 보너스를 줘요. 이건 다 줘야 되거든. 어차피 이건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지속하는 사람 무조건 잘 되던 안 되던 꾸준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이아몬드 동기분이 있었어요. 그분 안 하세요 지금도. 옷가게 하세요. 옷가게. 사고 팔고 막 팔고 이래가지고 지쳤어. 그죠? 저는 다시 했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언니 하세요. 하세요. 야 나는 할 만큼 해봤어. 너는 아직 그 정도 아니니까 미련이 남나 보지. 언니 이거 할 만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할 만큼 했대. 지금 옷가게 되게 힘들어요. 나 만나면 되게 부럽다고 그래요. 근데 용기가 안 난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현진 씨가 나아. 죄송하지만 과거에 다이아몬드도 보다 그분보다 하고 있는 내가 낫다니까요. 퍼센트 피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메이는 2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이건 우리 잘하고 있죠? 유주도 프로덕트 잘 쓰세요. 자, 근데 텔링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말을 못 하겠대요. 그죠? 나도 말 못해요. 팔지 못하겠대. 나도 못 팔아요. 나도 어저께도 아침에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도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때는 많이 팔았을 거 아니야? 아니요. 세일을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에요. 세일 잘하면 너무 좋겠죠. 아메이 세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세일 잘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다이아몬드 이상을 보면 세일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세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세일 잘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파운더스 피트까지 쫙 가요. 팔아서 갈 수 있어. 매출로 가니까. 그 이상은 못 가요. 왜? 그 이상은 다른 영역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케팅 안에 세일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세일이 마케팅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마케팅으로 접한 거죠. 제가 만약에 요리 미팅을 갖거나 저는 안 해. 요리 싫어해 저는. 밥 해먹는 것도 난 싫어하는데 내가 요리 미팅 처음 갔다면 저는 정말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요리 미팅이 아니라 마케팅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저는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요리 안 해요. 그래서 요리 안 하고 뭐 다이어트 나를 위해서 가끔 우리 하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솔루션으로 하고 디톡스를 막 그거 솔루션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제품이 좋으니까. 아메이 사업은 바꿔 쓰기를 유도해 주면서 이 바꿔 썼을 때 당신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텔링하는 거예요. 캐시백의 혜택.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 단일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어떤 건강식품인지 만드는 방법, 원료, 기술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비타민이 필요할 때는 뉴트라이트 오게 돼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소금 하나도 마트에서 안 먹어요. 안 먹죠. 간장 먹겠습니까? 배웠는데 혼합 간장을 먹겠어요? 안 먹죠. 양조 간장을 먹겠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텔링하자. 당장 매출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알리는 시간, 뭐 알린다고 바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알면 고객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2개에 의거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단지 이 텔링을 꾸준히 하자는 거예요. 꾸준히 하자.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왜냐면 일하는 자세는 꾸준히야 무조건. 직장도 꾸준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직장 상사 보기 싫다고 회사 안 나가. 상사 꼴보기 싫다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가게 열어놓고 오늘 날씨 너무 덥다고 내가 문 닫고 허구한 날 문 닫아. 사람들 거기 안 가요. 지속성은 모든 일의 기본이에요. 모든 일에. 아메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아메이에 적용하면 돼요. 저는 지속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랬더니 어느 순간 수월해지더라는 거죠.
처음에 어쨌든 제가 했던 방법이죠. 우리 시스템에도 나와 있지만, 자 저는 이런 거 여러분, 바꿔 쓰기 전에 우리가 배우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배우고 바꿔 쓰고 알리고를 우리 팀에서 되게 강조하죠. 새싹 바를 때 제가 퀴즈도 내잖아요, 그죠? 이 당연한 걸 왜 스폰서님이 퀴즈를 낼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핵심은 그 세 가지야. 배우고 바꿔 쓰고 알리고인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배우고 바꿔 쓰고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세요. 알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접고, 잠시 접고 배우고 바꿔 쓰세요. 그럼 제 경험상 본능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던데요. 뉴트리라이트를 배우다 보니까 당뇨로 오래 고생했던 엄마가 생각나던데요. 우리 엄마? 당뇨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약도 많이 먹었어요. 배웠더니 한약은 간에 독성이 생긴대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배웠더니 너무 좋아. 당에 좋은 제품들이 막 나와. 그럼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내가 엄마한테 팔으려고 얘기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마인데, 엄마 건강인데 팔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그렇다고 딸이 저게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저런 이러지 않아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걱정은 하겠지. 얘가 또 이거 한다고 뭘 걱정은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엄마가 뉴트리라이트를 드시고, 우리 엄마 뭐가 좋았냐면 오메가3를 먹고 저림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됐고, 우리 언니는 치약을 쓰면서 풍치가 사라졌어요. 표백제로 감동했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도 그 시골에 계시니까 경로당이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오메가3 10통 이렇게, 치약 20개 막 이렇게 해요. 왜 거기 노인분들은 5개씩 막 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엄마 완전 애용자예요. 그렇게 내가 15명에서 25명 정도의 애용자를 저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넓혀갔다라는 거예요. 6개월 정도에 제가. 언니의 친구가, 우리 언니가 막 표백제 광고를 했어요. 야 희선이가 이거 하는데 아메이 표백제 진짜 좋아. 밤새도록 담가놨는데 뽀얘졌어. 이러니까 우리 언니 친구 경자 언니가 그래? 나도 그거만 하나 사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뭐라서 언니 경자 언니가 만나러 갈게.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사업가잖아. 사업가는 만나러 가야죠, 고객을. 왜 전화로 그냥 편안하게 알아서 쓰라 그래. 이거는 자세가 안 됐어. 사업가의 자세가 아니야. 우리한테 아메이가 돈을 준다는 건 광고 유통을 발품 팔아서 하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장 2억 들여서 안 냈잖아요. 그럼 저는 발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진짜. 돈을 벌려면 노력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저는 애용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가 몇 사람은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돈 얘기한 겁니다. 100만 원 벌 수 있어. 아니 50만 원 벌어보자. 예, 아무리 그래도 50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 10사람 정도, 15사람 정도 같이 쓰면 50만 원 되는데 1년이면 어때요? 그렇게 마케팅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확률적으로 몇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거예요, 아메이는. 이거 했더니 저는 브론즈 빌더가 됐고 90만 원의 소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90만 원의 소득을 버는 분들이, 자, 아메이 사업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메이 사업가야. 내가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 행동도 꾸준히 배우는 것도 하고 꾸준히 알렸어. 이런 분들 중에 이거 안 되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1년인데 안 되는데 행동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배우기만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논문 쓰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논문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 이제 소비자예요. 소비자들도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소득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알리세요. 물론 알릴 때 두려워요. 나도 알아요. 두렵지만 알릴 때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제 경험상 사람은 변해요. 급하게 하니까 자꾸 실망하고, 내가 얘기하면 이 친구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거는 돼요. 평균 6개월, 길면 1년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검증을 했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3그룹 정도 알려서 9% 되면 한국아메에서 15만 원 준다는 거잖아.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건 이거예요. 3그룹. 이제 그룹핑을 해서 하라는 거야, 한국아메가. 그냥 하지 마세요. 왜? 한국아메도 32년의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18년 전에 시작했을 때 목표가 다 다이아몬드였어. 그때는 다 고다이아몬드였어요. 미팅 끝나고 나면 둥글레 모드 하잖아요. 다 외치는 게 고다이아몬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끝나고 둥글레 미팅이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그죠? 끝나고 막 도망갔어요. 나는 진짜 그 시간만 되면 사라져.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잘하면 되지. 뭘 그거를 굳이, 그죠? 막 외쳐. 막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았어.
알았어요. 아, 이게 에너지구나 결국. 내가 긍정적인 걸 외치면 내 뇌가 그걸 바로 알아. 내 뇌가. 그 책에도 많이 나왔어 지금은. 그래서 암시하라는 거구나, 외치라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그렇지만 사업을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예전에 막 고달무다 하다 보니까 막 사업을 너무 급하게 한 분들이 평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하다 그만두고 다이아몬드 하다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1998년도에 아메이 매출액이 3천억이었습니다. 3천 몇백억. 98년도에. 2001년도에 1조예요. 4천억도 안 됐던 매출이 3년 사이에 1조 찍었다고 여러분. 그때 한국아메이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이제 한국아메이는 어떤 경험이죠. 그때 빅보너스를 벌어요 한국아메이가. 이제 막 성장이니까 그때 MGA 보너스라고 다이아몬드 이상의 일시불로 받는 보너스에 6배를 줬어요. 내가 1억을 받으면 6억을 받는 거야. 6배. 그러니까 물론 성장률이 있어. 성장률에 기반해 주는 거야. 3배, 뭐 5배, 6배 이렇게 줬다고요. 그럼 어쨌든 맥시멈으로 성장해서 6배씩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은 얼마일까요? 엄청난 거죠. 걸었어요. 그때 엄청난 거품이 생겨요. 사람들이 막 그거 받으려고 막 구조 맞춰가지고 막 만들고 사재기. 왜? 어차피 내가 2억 투자해도 5억 받으면 3억이 남거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아메이가 반성했죠. 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그게 있었구나. 2003년도에. 그리고서 이제 한국아메이가 3차 보너스를 개정을 합니다. 1, 2차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3차 보너스는 이제 유도리케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쭉 조건을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안 줬어요.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다 관뒀어. 이게 막 사재기에서 간 사람들이. 그때 다 관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한국아메이가 6천억까지 매출을 떨어뜨려요. 1초에서 6천억 반토막 정도 낸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아메이가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속 성장이 중요하다. 우리 리더님들이 평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이러면 안 된다. 하고서 6천억으로 떨어뜨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해요. 쭉 성장. 그러니까 한국아메이 한번 경험입니다. 그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70주년이 곧 5년 후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주년 전에 이제는 빅보너스를 또 발표해요. 그때처럼 그런 보너스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이상들에게 빅보너스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발표는 안 났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안에 살 정도의 그런 연말 보너스를 3개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 어찌됐든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지속 성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기업입니다. 정말 일반 기업 생각하면요, 매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만두던 말던.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에요. ABO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레그 구조를 갖추면서 시작하세요라고 한국아메이가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세 레그를 갖춰서 6%씩 세 레그, 전체 400만이 되면 80에서 120만 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우리 현진 씨도 이거 했죠? 네. 대시백은 얼마 들어오던가요? 98만 원. 98만 원. 밥 먹어야 되겠네 우리. 98만 원. 어쨌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죠? 참 좋다. 그래도 마음이 좀 좋았죠, 그죠? 98만 980만 원 찍히면 어떨까요? 980 공이 하나 더 찍혀 대박이죠. 그죠? 저는 또 연말 보너스에 거의 이제 저는 이제 1억 이상씩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을 해요. 크라운 리더님들은 연말에 10억씩 받아요. 한 번에. 공이 하나 더 찍히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요. 예전에 사업할 때 연말 보너스가 막 2천만 원으로 왔을 때 그때 생각에 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그 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공이 하나 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하세요 계속.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인 거죠. 21% SP라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SP는 너무 많아. 과거에 했던 사람까지 하면은 아마 인구의 절반은 SP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SP는 스타트예요. 스타트지 이게 사업을 잘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SP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우셔야 돼요. 어떤 거? 사업가로서의 자세.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 비전을 이야기할 정도의 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SP가 한 번에 뭐 250 나온다. 250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돈을 받아보면서 내가 이 네트워크를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SP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이게 12달 지속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죠. 저희 팀의 리더님들은 목표가 다 제가 파피티예요. 파피티. 저는 뭐 플래티넘 이런 분들 그렇게 플래티넘 됐다고 정식 사업가라 막 이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라고. 그죠? 파피티는 되어야 그래도 사업을 좀 아는 건데 이것도 초보자예요. 이것도. 보통 파운더스 피트에서 사람들이 되게 안주를 해요. 많이 안주해요. 그래서 확 떨어지죠. 이거는 안주하는 핀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제 억대 연봉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팀에서 가장 안주했던 리더님이 지땡땡 리더님이에요. 지땡땡. 다 알죠? 우리 다 묻잖아요. 아우, 이 리더님은 2년 만에 파운더스 피트라고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좋대. 더 이상 안 해도 된대. 근데 리더님은 편하지만 파트너 생각하세요. 리더님 파트너는 과연 편할까요? 이렇게 생각. 본인은 편하지. 근데 아우 됐대요. 이러더니 최근에 바뀌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스폰서님. 드디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간절히 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지미정 리더님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타그룹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또 기가 막혀요.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얼마나 네, 웃긴지. 네. 제 대학교 후배의 와이프가 대학교 남자 후배의 와이프가 그 한술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객 중에 한 분을 나한테 소개해줬어요. 예전그룹에 사업할 때. 그분이 지미정 리더님이에요. 그때 그 동네니까 제가 그 집을 방문했어. 이 지미정 리더님 아메이를 몰라. 근데 어디에다 가입하고 물건만 쓰고 있을 때 제가 그걸 탈퇴시켰어요. 나한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탈퇴를 하고 제가 안 갔어. 안 갔어요, 방문을. 왜? 그전 그룹에서 사업할 때 이게 좀 뭔가 사업이 이 멘토의 문제 때문에 저는 또 아니면 못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닌데 내가 하자고 그랬다가 책임 못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갔어요, 사실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룹을 옮겨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데 얘기가 들려와. 이분이 타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미정 리더님이.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응원해줬어요. 근데 또 나중에 얘기가 들려와. 그만뒀다고. 들려와. 그만뒀대. 질려가지고 그만뒀대. 그런데 이분의 남편 김평환 리더님이 거기서 비전을 보고 하고 있대,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하고 있대. 같이 연결해줬던 대학 후배 와이프. 이분이 또 다시 지미정 리더한테 희선언니랑 해봐라. 정말 이 언니가 다시 옮겼을 때는 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미정이 나는 안 해. 절대로 안 해. 우리 남편도 안 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엄청 한 1년 동안 넘게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가입만 시켰어요. 제 그룹에. 거기 번호 빼고 가입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물건만 쓰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제 남편 부부를 만난 거죠. 부부를 만났을 때 지미정이 난 안 할 거야. 당신이 하던지 말던지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 이러고 시작했어요. 말도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김평화 리더님이 아메사를 안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만나면서 비전을 다시 보시고 이제 해보자라고 했고 지미정 리더님 그냥 당신이 하면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제품만 쓰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업하면서 그 사업하자마자 탈퇴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제가 후원을 같이 했죠. 가입하고서 2달 만에 브론즈 빌더가 되고 18개월 동안 30% 받죠.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은 파운더스 PT 루비까지 갔어요. 그래서 루비의 30%면 400만 원이에요. 그걸 다 받았어요, 이분들. 다 받고 2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지미정이도 열심히 해요. 김평원이는 조금 쉬어요, 이제. 뭐 그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성장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이 세 그룹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다이아몬드는 또 세 그룹을 더 해야 돼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현진 씨 안 해도 돼. 네. 왜? 이 에메랄드도 되게 돈이 괜찮아 지금은. 예전에는 다이아몬드가 내가 1억인데 지금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1억이에요. 이것만 해도 돼. 그리고 제가 파트너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인 보니까요. 그분은요. 한 그룹의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쪽에 에메랄드, 이쪽에 사파이어예요. 파트너 한 분이. 그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1억 2천 이상이 계속 들어와요. 너무 괜찮잖아. 어설픈 다이아몬드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거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우리 오소리들 만날 때도 본인은요 PT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PT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괜히 얘기했어요. 그때 에메랄드를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만났거든.
내가 어머님 오소희 리더를 제가 에메랄드까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거 끝나요. 저는 저번에 대한 숙제 끝났어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기간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한국아메이 이거 하는 분 10년 차인 분도 있어요. 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10년 차한다고 연봉 1억 될 것 같으세요? 대기업 부장이 15년이에요. 15년 하면 1억이더라고요. 이주미도 보니까 SK에서 여러분 10년에도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저희 팀 보니까 5년이거든요. 5년이에요. 그럼 2배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10년 후에 내 나이 몇 살? 생각해 보세요. 50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그죠? 50대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 50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여행, 여행 뭐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뭐 여행은 이제 다이아몬드 되면 2-3번 가잖아요, 그렇죠? 리더 이제 파운더스 PT는 한 번씩 가는데 저는 뭐 저희가 여행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게 크로아티아잖아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우리가 찍으면 이 화질이 안 나오죠. 강병이도 되게 피곤해 보여, 그죠? 이게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부었나 봐. 작가가 찍어준 거 이거. 사진 작가가 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다 스냅선 찍은데 너무 예쁜 사진들이 나왔고 중요한 건 여기.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질이.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어버브들이잖아요. 시너지에. 일부 리더님들이에요. 장인수 리더님. 이분이 한국아메에서 탑3 있죠. 탑3고 이분이 지금 100만 명의 회원 중에서 그 60만 명이 이분 그룹이래요.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60%. 이분 이하로 크라운들이 다 매출되신 거예요. 그죠? 저희 스폰서님이죠. 지금은. 자 그리고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 저희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 다 수석 다이아몬드들이네 이분들. 연봉 3억 이상씩. 그죠? 그러니까 뭐 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아메이 안에서 다듬어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메이는 돈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안에는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인품이 성장하지 못하면 큰 펜으로 못 가요 절대로. 이기적인 분들 있죠. 나만 생각하고 이런 분들 여기 못 가요. 나보다는 베풀고 나보다는 파트너의 성장을 끊임없이 생각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건 정말 돈 이상의 가치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들은 돈 걱정 안 해요. 뭐를 먹던 어디를 가던 없어요. 돈은 다 됐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과 그냥 가고 싶은 곳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인맥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옛날 얘기하죠. 누구 흉 보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들과 미래를 같이 내 인생 5년 후를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군요. 네, 그래요. 저희 파트너들 사진은 제가 안 넣었어요. 네, 우리 뭐 파트너들은 뭐 여행도 같이 가고 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이제 삿포로를 가요. 여러분들도 올해 못 가시겠지만 내년에 푸꾸옥도 도전해서 가세요. 그리고 여행 점수가 낮아져요. 여행 점수 조정합니다. 조정해가지고 첫 차수 여행은 가고 둘 차수부터 여행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많은 분들의 여행을 모시고 가려고 여행 점수를 낮춘대요. 너무 좋아지죠. 그리고 여행도 프로모션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삿포로에 지금 저희가 4번째 가나 봐요 이번에. 예전 그룹에서 제가 첫 여행 삿포로 다이아몬드 여행인데 그때 다이아몬드 여행지예요 그게. 지금 리더십 세미나 여행지로 됐죠? 이거 다이아몬드 여행지예요. 삿포로가 물가가 비싸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스키 타러 많이 오는데 이번에 가시면은요 스키를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맨몸으로 가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폴대부터 장갑, 부츠 전부 다 준비해 와요 한국아메이가. 그리고 곡을 전부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스키 강습 선생님들 다 모시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다 강습시켜줘요 하루는. 걸음마 뛰는 것부터 하면 그 다음에 타고 내려와요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 스키장은 눈이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 완전 뭐 파우더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와서 용평 와서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을 가는데 온천도 너무 좋고 또 이 삿포로는 오르골이 되게 유명해요. 오르골. 그것도 되게 볼만해요. 그래서 삿포로 저도 한 4번째 이번에 가는 거고 갔다 와서 저는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은 저희 또 호주 가요. 1월달에. 호주 시드니도 여행 갑니다. 갔다 와서 내년에 또 10월에 푸꾸옥 가잖아요. 푸꾸옥은 동남아시아의 나폴리 같은 곳이에요. 베트남인데 거기가 최근에 엄청 뜨는 곳이에요. 거기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년에 또 1월 달에는 우리 크루즈 한국 가면서 아예
큰 크루즈 빌려가지고 지중해 다니잖아요. 로마와 이태리와 여기 또 여행 가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도 꿈꿔보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좋겠다가 아니에요. 저도 초기에는 아, 저 사람들은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다이아몬드 여행커녕 리더십 세미나 갔다 와도 좋겠다. 제가 여행은 신혼여행 때 제주도 여행 갔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메이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생각하면서 그죠? 3년, 5년, 10년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삶을 보내면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오신 분 계셔가지고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저는 직장하고 뭐 아메이밖에 없지만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도 정말 최고의 기회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책에 썼었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얘기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그 유명한 백만장자도 얘기했어요. 그 기회가 맞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또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쓰겠습니다.